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지금 시청자께서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든 크리스마스, 네, 그냥 우리가 다 함께 즐거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이지요. 눈이 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너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적당하게 와서 마음도 푸근해지고 그다음에 제 허물에 앞서서 이웃의 허물, 그 다음에 그동안 볼 것, 못 볼 것,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덮고 괜찮다, 괜찮다 하듯이 그렇게 사방을 덮은 하얀 눈, 제 마음도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쪼록 편안한 마음 되시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한테는 내년 봄에 치러질 국회의원 제22대 총선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단 한시도 그 생각에서 노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총선을 잘 치러낼 수 있을까?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면 총선을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 공유하시는 저희 시청자 많으실 겁니다. 또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총선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치러내서 나라가 똑바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애국심, 나라의 앞날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총선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한마디로 대통령이 됐듯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누구도 맹종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자신의 다짐을 국민들께 내보였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공공선 그리고 원칙과 상식, 헌법 정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의 뚝심, 이것을 이어받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1년 넘게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그 화려한 기자회견, 솔직 담백하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기자회견, 그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냥 크리스마스 전날 이렇게 부탁을 해 본다면 저 개인적인 겁니다만 혼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외로워야 대통령입니다. 늘 주변에 사람이 북적일 필요도 없고 가는 곳마다 윤석열 이렇게 연호하고 환호하고 가는 곳마다 박수 소리가 들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소 외롭고 쓸쓸해 보여도 그리고 다소 냉랭한 눈빛이 보이는 곳이더라도 그런 곳 마다하지 말고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 병풍 세운다고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했지요. 네. 뭐 기업인이 됐건 또는 참모들이 됐건 공직자가 됐건 그런 사람 없이 그냥 혼자 홀로 다니시라. 그러나 홀로 다니시면서 대신 민생의 현장에 늘 머무시라. 머무르시는 그곳이 민생의 현장이기를 한남동 관저일 수도 있고 용산의 대통령실도 있고 그 집무실에도 일해야 될 심각한 업무가 있겠으나 민생의 현장에
홀로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선 승리는 어떻게 판가름 날까요? 여러분 생각이 아마 정답일 것 같은데요. 저하고 비슷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천하의 묘수를 내서 정말 기가 막힌 묘책을 꺼내서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경우,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누구나 알고 있고, 백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천 사람, 만 사람이 충고하고, 그런데도 그것에 귀를 닫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할 때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내가 기가 막힌 묘책을 꺼내서 이길까요? 상대편이 자멸의 길로 빠져서 이기게 될까요? 당연히 자멸의 길 쪽이 많습니다. 선거는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경우보다 상대가 스스로 폭삭 망해서 내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공정과 상식,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내세워온 두 가지 국정 신념,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그 여부가 누구 눈에도 잘 띄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청득심, 써이, 들을 청, 얻을 득, 마음심. 들음으로써 하나밖에 없는 입을 열어서 말하기보다는 두 개나 갖고 있는 귀를 열고 들음으로써 상대편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얻어라. 이청득심. 무조건 들어라. 말하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 무조건 져줘라. 뭐에 지느냐? 민심에 져라. 민심을 절대 거스르지 말고, 민심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듣고 져라. 예를 들면 강서구청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강서구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야속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잘 하려고 했는데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패배를 안기다니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강서구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강서구 주민들의 마음이 온 국민의 마음이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감고 음미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일이 다 약속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강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고 전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강서구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서울 수도권 유권자들도 알고 계시고 온 나라 국민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동료 시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압니다. 대통령이 약속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없고 국회의원이 약속한다고 해서 그중에 나중에 실천되는 것은 불과 얼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다 압니다. 빌공짜 공약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 약속 일일이 마음 부담 갖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서도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 바뀌었구나. 윤석열 정부 바뀌었구나. 국민의힘 바뀌었구나.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바뀌었구나. 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각인시켜드리면 되는 겁니다. 원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작년에는 2.6%포인트를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7%포인트를 진 겁니다. 둘을 합산하면 20%포인트입니다. 그 20%포인트가 수도권 유권자들 마음에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조금 억지스럽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양속하게 마음 먹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거의 상대편이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정말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중도 확장에 좋은 정책들을 충격적이고 연쇄적으로 내놓을 겁니다. 이제 법무장관 한동훈과는 전혀 다른 집권 여당을 책임지고 있고 이번 선거를 책임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완전 일신 변모된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정말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연쇄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좋은 정책들이 이제 숨가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는 복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원한이 있는 상대라고 하더라도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좌천에 좌천을 거듭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같이 사회에서 혜택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징징대면 구차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징징대지 않고 할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아름다운 복수라는 것은 무조건 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져주십시오. 고려대학교의 최장집 교수가 지인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다음 5가지를 잘 해야 한다. 윤핵관을 멀리하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라. 세 번째가 술 먹고 전화하지 마라. 그 최근에 왜 저 울산 지역구로 있는 박성민 의원하고 뭐 하룻밤 사이 20번을 전화를 했었다. 이래가지고 아주 작은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점 이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라. 다섯 번째가 이재명을 잘 대처하라.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얘기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같고 아주 쉬운 얘기 같은데 그러나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최장집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니 또 새롭게 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한테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가령 첫 번째만 본다면 윤핵관을 멀리하라. 그렇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는 친명계를 멀리하라. 개딸들을 멀리하라. 이런 얘기. 아무튼 이제 새해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면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들 재유치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새해에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의 저의 결론의 말씀 이제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제한 몸, 제한 살붙이 이런 것을 돌아볼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좌우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그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 유권자 국민이 대통령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생리별에 가깝게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람이 국민이 아니라 윤 대통령 자신이 되어야만 국민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홀로 외롭게 항상 민생의 현장에 머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